툴루즈를 출발해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갑니다. 제가 계속 이제 유럽에서 추워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툴루즈에서 이제 국경만 넘어가면은 바로 바르셀로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롭게 출발을 하죠. 툴루즈를 출발을 하면 이렇게 산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도시를 벗어났으니까 또 이제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이 옆에 보이는 경고 표지판 보이시죠? 이게 길이 구불구불하고 코너가 많으니까 이제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그 말인즉슨 이제 뭐죠? 이렇게 라이딩하는데 좀 재미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모토 캠핑하는 그런 오토바이 여행자들 모토 캠핑하는 캠핑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빨리 남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둘러보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이게 산이 올라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저는 프랑스랑 스페인 사이에 이렇게 큰 산이 있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휴식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독일에서 뭐 체코 갈 때라든가 체코에서 오스트리아 갈 때처럼 조금 약간 시골길 느낌으로 이렇게 국도 따라서 지나가다 보면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쉬어야 할 정도로 큰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 끝에 보이시나요 혹시? 자, 산봉우리에 눈이 덮여 있어요. 제가 그 추위를 피해서 빨리 남쪽으로 가야지 해서 온 건데 결국은 여기서 산을 넘다가 눈을 한 번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 친구들의 배웅을 받아서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뜻밖의 어떤 고된 주행 끝에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분명히 산을 넘는 어느 지점에 국경을 넘었을 텐데 그게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이고 막 힘들어 막 춥고 막 너무 고도 높아지고 바람 많이 불거든요. 그럼 또 오토바이도 좌우로 막 휘청거리고 코너는 뭐 많으니까 속력을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저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스페인 마을인 거죠. 제가 처음 만난 스페인 마을이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약간 무슨 어디 평창 마을 같아요. 이제 물론 지붕이라든가 이런 건물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간 저는 이제 스페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여행지죠. 오늘 제가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 한 2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지 산을 넘느라 고생도 하긴 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부슬부슬 이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보시면 바르셀로나까지 이제 원래는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툴루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근데 거의 이제 바르셀로나를 코앞에 두고 해는 떨어졌지 이제 비가 내리니까 잠을 자야겠다 그냥 캠핑을 하루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부분 국립공원인 곳이 많고요. 여기 이 큰 부분들은 그래서 뭐 국립공원에서 잘 수는 없고 만레사 내지 아니면 제가 좀 더 내려와서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바델이라는 곳일까요? 하여간 이제 이 근처에까지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 그 주변에 이제 약간 동네 공원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적당히 캠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 왜냐면은 그 윗부분은 이제 일단 관광지도 아니었어 갖고 호스텔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바르셀로나까지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뭐 이 근처에 제가 뭐 검색해뒀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캠핑을 하긴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있는 곳에다가 텐트 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 근처 옆에 살짝 올라가서 쳐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못 믿으시거나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그 흙길로 진입해가지고 살짝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서 딱 핸들을 딱 돌리는 순간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이제 그 뭐 오솔길이라고 해야 될지 뭐 우마차로 정도도 안 되는 좁은 길이었는데 그 한가운데 멧돼지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안 믿으시면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어둡고 막 해서 잘못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딱 돌리는데 바로 앞에 멧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눈이 마주친 그 느낌이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이제 멧돼지가 놀라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는 이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못 들어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자야 되나 이제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이제 여기는 뭐 시내가 아니어갖고 이제 진짜 숙소는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동네 놀이터 한쪽에 좀 땅이 딱딱한 곳에다가 제가 텐트를 쳤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놀이터 한쪽에다가 그래도 이제 사람 인적이 좀 드문 곳에 근데 뭐 가로등 불빛도 좀 있긴 해가지고 뭐 괜찮게 이제 캠핑을 한 것 같긴 해요. 또 마침 이날 제가 밥 먹으려고 이렇게 고기를 좀 샀었는데 이거 뭐 안 먹으면 제가 보관이 안 되니까 일단 텐트 쳐놓고 뭐 비도 이제 거의 그치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이제 그냥 고기에 양파에 후추 뿌려갖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텐트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텐트에 누워서 자고 있다가 조금 한두 시간 지났나 뭐 무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인용 텐트이기 때문에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옆에다가 가방 놓고 저 일자로 딱 누우면 딱 끝나는 텐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눈만 딱 떴는데 그 주변에 멧돼지가 제가 또 고기를 구워 먹어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막 꿀꿀꿀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멧돼지가 이제 떼로 다니잖아요. 한두 마리씩 잘 안 다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제 텐트 주변에서 막 냄새 맡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죠. 이제 제 누워있으면 위에서도 들리고 좌우 발치에서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차마 나가봐야겠다라는 엄두는 일단 전혀 안 나고 혹시나 이제 멧돼지가 힘이 세니까 텐트를 뚫고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되게 무서워하다가 거의 막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되게 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이제 흙바닥에다가 텐트를 쳤잖아요. 멧돼지들이 그 주변에 다 땅을 파놨더라고요. 뭐 먹을 거 찾으려고. 정말 아찔한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댓글에 이제 뭐 특히 몽골 이런 쪽에 이제 늑대는 안 만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저는 본 적 없고 그 제 앞에 여행자가 곰을 봤다고 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요. 물론 저 멀리에서 본 거죠. 가까이서 봤으면 살아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해주셨겠죠. 그리고 저는 몽골에서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이제 북부 넘어갈 때 저 멀리서 이제 늑대 울음소리 정도는 들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야생동물의 어떤 위협을 느꼈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힘든 하루 산을 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멧돼지 만나느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가 또 내렸어요. 밤중에도 좀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완전히 이제 텐트랑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싸가지고 이 피로한 상태의 몸을 이끌고 일단 바르셀로나로 들어갑니다. 숙소에 체크인 하기 전에 일단 뭐 조금 더 둘러보고 그 체크인 시간도 있고 해서 왜냐면 제가 아침 일찍 나왔거든요. 놀이터에다가 텐트 쳤으니까 해 뜨자마자 일어나야죠. 한 6시, 7시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정리하고 막 깨끗이 치우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호스텔 체크인 할 시간은 안 됐으니까 좀 더 둘러보고 들어가야겠다 해서 그 몬자익 공원이라고 있어요. 몬자익 언덕이죠. 그 몬자익 언덕이라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언덕인데 뭐 유명한 언덕입니다. 제가 관광지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일단 가서 오토바이 타고 쭉 올라가서 이 주차장 있는 데서 둘러보기 전에 이제 비가 좀 내렸으니까 이제 장비가 다 젖어 있으니까 이걸 그럼 좀 말려야겠다. 그래서 이 주차장 한 켠에다가 이제 사람 없는 데다가 제가 이렇게 텐트를 다 펴놓고 좀 말렸습니다. 이제 낮이 되니까 햇빛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텐트 말리면서 지금 이 위에 보시면은 빵 보이시나요? 빵? 햄이랑 그때 이탈리아 친구가 줬던 그 치즈도 아직 남았고요. 제가 빵 좀 사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아침을 먹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텐트 말리면서 빵 먹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만한 이제 그림이긴 한데, 제가 이제 늘 그렇듯이 번호판이 이제 한국 번호판 돼 있으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말 거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이제 주차장이니까 저기 관광버스가 한 대 이제 서 있었는데, 그 버스 기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면서 좀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이거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가 나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쭉 해서 왔어. 막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는 이게 되게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정말 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관광버스, 이거 내 버스인데 여기 지금 내가 데리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한국인 관광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저는 또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인증샷도 찍고, 와, 저 보세요. 이 옆에 눈도 좀 충혈되고 머리도 좀 막 젖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전날에 고생한 티가 역력한 모습으로 제가 있네요. 근데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외국 여행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한국인 막 만난다고 막 반갑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너무 관광객들 많고 하니까 뭐 한국에서 만났으면 모르는 사람인데 뭐 굳이 외국 나왔다고 이렇게 반갑게 뭐 인사하고 할 저기가 있나.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막 어디 숙소 같은 데 가서 만나서도 좀 이렇게 인사 안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비주얼이 막 수염기로 이러니까 한국인처럼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저 봐도 뭐 이렇게 막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텐트 말린 거 이제 접고 막 있다 보니까 이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내려오셨어요. 관광을 끝내고 버스로. 근데 이제 버스 기사가 얘기를 했나 봐요. 또 제 얘기를. 그래가지고 저를 구경하러 이제 관광객분들이 저를 관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뭐 대학생처럼 보이시는 분들 막 여러 명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셨어요 막 하면서 막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대단하다 막 하면서 인사를 막 했는데, 거기 가이드 해주시는 분도 이제 할아버님이신데 이제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거의 60대 70대 막 이렇게 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자기네가 이제 여기 관광 끝냈고 한식당에 가서 그 점심을 먹을 건데 괜찮으면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밥을 대접을 하고 싶다. 너무 반가우니까. 밥을 사준다면 또 가야지. 이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나.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럼 버스 가시면은 제가 이제 오토바이로 뒤따라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 분들이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식사하는 동안 또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랑 여기 여행객 약간 대표 하시는 분 같은 분이랑 이렇게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여행을 했고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제 평창에서 군복무도 좀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가이드 할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저 손을 잡으시고 하신 얘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넘어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셨대요. 이제 유럽에 은근히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스페인에 계시면서 지금 이제 뭐 가이드도 하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좀 열혈 대한민국 청년이 이렇게 혼자서 대단한 여행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뭉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로서는 좀 민망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되게 그거에 뭔가 좀 감격을 받으셨나 봐요, 마음에. 그래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제 관광객분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날 막바지였어가지고 이제 잔돈이나 이런 것들이 남은 거를 모금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멋쟁이 할아버지였는데 모자를 이렇게 돌리셔갖고 뭐 가능한 정도만 이렇게 이제 여행 다 끝나고 집으로 갈 거니까 남은 돈 막 환전 굳이 안 할 돈들을 조금 이제 모아달라고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관광하시는 분들도 흔쾌히 또 그걸 해주셔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사코 거절했으나 이렇게 어쨌든 다 같이 막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막 하는데 뭐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뭐 확인도 못 하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 가방에 넣어놓고 또 이번에 이제 단체 사진 찍자고 해서 이제 찍었는데 이제 관광버스 그 앞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토바이랑 세워놓고 굉장히 한국 스타일 단체 사진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막 인사하는데도 제 이제 오토바이 막 짐 정리하느라 이렇게 가방이 열려 있으니까 막 아주머니들이 오셔갖고 이거 간식인데 먹어라 하면서 가방에 막 뭘 넣으시는 거예요. 전 보지도 못했어요. 막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막 그러느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어요 하고 막 가방에 막 넣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숙소 체크인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렇게나 또 많은 간식을 저를 주셨어요. 김이며 새우깡, 김치, 볶음김치, 뭐 진짬뽕. 제가 라면을 여행하는 내내 라면 스프만 구해가지고 스파게티면 사서 라면 끓여 먹거나 뭐 가끔 이제 한인 마트 같은 데를 가긴 했으나 진짬뽕이라니 여러분 이게 뭐 참이슬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기억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 여행하면서 한국인 만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뭐 반가울 일이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여행기에서 특히 이제 R을해서 빠져나오면서 그 고속도로 사고가 있으면서 돈이 많이 깨졌어요. 근데 제가 이게 여행 전체 일정에서 봤을 때 예기치 못한 지출들이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몽골에서 오토바이 고장났던 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거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이제 고쳤으나 그 부품을 기다리느라 거기서 또 너무 체류 기간이 한 2주 있었으니까요. 길어졌던 거. 그럼 있는 동안 계속 돈 쓰는 거고 그리고 현금 카드도 한번 잃어버렸죠. 사고 나가지고 또 그 견인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깨져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여행을 못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제 모로코까지는 좀 보고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로코 가려면 또 배도 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어서 그게 제가 이제 좀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티켓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어 가지고 포기하려던 차였어요. 그래서 그냥 바르셀로나 왔으니까 여기서 좀 구경하다가 들어가야겠네 이런 차였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런 간식과 함께 그 모아주신 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유로가 거의 한 30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로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잔돈을 모아서 주신 게 아닌 건 거예요. 선물 사고 하셨려고 했을 법한 그런 돈을 저한테 흔쾌히 여비로 쓰라고 주셔가지고 이걸 계기로 제가 이 돈이면 나 모로코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이 최종 여행 플랜을 이제 다시 좀 정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었다면 아마 모로코는 포기하고 사실 스페인도 다 둘러보지 못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마쳤어야 됐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건설 회사에서 단체로 오셨다고 해갖고 바르셀로나가 또 이제 가우디로 유명하니까 명함 주시고 하셔갖고 한국에 와서 좀 연락을 해봐야지 해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연락은.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나마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요. 진짜 여행에서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떤 그 여행의 생명을 다시 얻은 재정적으로 생명을 다시 얻은 제 여행이 스페인에서부터 다시 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막바지에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제가 어떤 것들 좀 구경했는지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모로코 이야기도 오늘의 이 에피소드로 인해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 좀 기대해 주시고요. 마무리가 돼가니까 제가 항상 업로드가 늦고 한데 좀 이것도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